송은재 TV 시작합니다. 이재명이 갈수록 이상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카드 횡령 부분과 관련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40대, 이 40대가 이재명과 함께 성남시 통합방위협의회, 이게 군 관계자가 참여를 합니다. 이 사람이 국군 기무사령부 영관급 장교 출신이고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성남에서 정보요원으로 활동을 했다. 군 관계자가 참여하는 방위협의회, 성남시장이 주재를 합니다. 여기에도 참석을 했었고 2020년부터는 이재명이 경기도지사로 있을 때 임용을 하는 경기도 산하기관입니다.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비상임이사로 임용이 되어 있었다. 또 이재명과 김혜경이 개인 비서처럼 활용을 했던 배모 씨, 배소연 씨죠. 배소연 씨와 굉장히 가까운, 어느 정도 가까우냐면 배소연 씨가 집이 세 채가 있는데 재산이 50억이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 한 빌라에, 배소연 씨 명의의 빌라에 이 40대가 거주하고 있었다. 살고 있었다. 또 배소연이가 법인카드를 횡령을 하면서 불법으로 사용을 하면서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그 시간대에는 개인카드를 썼는데 그 개인카드 명의가 이 40대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이 정도면 법인카드 횡령 부분에 있어서 핵심 인물이죠. 이재명과 김혜경 부부가 배소연 씨가 누구 이름으로 지금 이 법인카드를 횡령하고 있는지를 몰랐을 리가 없고 자신이 경기도 산하기관의 비상임이사로 임용을 할 정도라면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이 핵심 인물, 이 핵심 인물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잘 모르는 사람이다. 목숨을 끊은 그 다음날 개딸들과 행복하다라고 하는 문자를 주고받고 이재명이 오늘은 지금 강원도에 가 있는데 이재명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다. 나라가 무당의 나라가 돼서 그런지 이 사람과 이재명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무당처럼 연결을 짓느냐?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이 검찰과 경찰의 강압수사를 견디지 못해 언론과 검찰이 나를 죽이려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돌아가셨다. 아무 관계도 없는 일을 특정인과 엮고 있다. 자신과 엮고 있다. 자신은 염력도 없고 주술도 할 줄 모르고 장풍도 쓸 줄 모른다. 어처구니 없는 세상을 상식적인 세상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술, 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려고 하는 저희는 알겠는데 이재명이 지금 얼마나 당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미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이재명이 이걸 역공을 하려면 이게 이재명의 핵심 인물이라는 게 이미 드러나 버렸습니다. 경찰은 참고인 조사를 한 것이다. 참고인 조사를 했는데 특별하게 과하게 압력이 갔을 경우는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재명이 이걸 지금 반발을 하려면 경찰이 강압수사를 했다. 경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 이렇게 가져가야 하는데 경찰이 지금 참고인 조사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 가기가 힘든 겁니다. 지금 이재명으로서는 검찰과 경찰을 자극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갈 수도 없고 지금 이 사람과의 관계를 모른다라고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오늘 들고 나온 게 잘 알지 못하는 관계가 별로 없는 사람인 지금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경찰과 검찰의 강압적인 수사를 받았다. 이제서야 며칠이 지나고 난 다음에야 검경 강압 수사를 들고 나왔습니다. 정치인들이 흔히 하는 수법이지 않습니까? 경찰, 검찰을 몰아치는. 진작 그렇게 했었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한 겁니다. 여러 가지 사정상. 이제 얼토당토 않게 주술적인 사고로 자신을 엮으려 한다 이랬습니다. 이게 지금 국민들 마음에 안 와닿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명하는 것은 무슨 엉뚱한 소리냐. 지금 자신과 그 사람의 관계가 어떤 건지 법인카드를 횡령한 부분은 정확하게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해명하면 되지 왜 엉뚱한 소리를 하느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재명이 이렇게라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소위 배소현에 대해서 배소현이 50억 재산을 갖고 있는데 경찰이 그 자금 추적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대장동, 백현동, 법인카드 뭐 가리지 않고 이런 부분과 이재명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를 밝혀내는 핵심은 지금 경찰이 오래전부터 거의 1년 전부터입니다.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는 부분입니다. 금감원을 통해서 하게 될 텐데 이 자금의 흐름을 추적을 하면 이재명 또는 이재명 측근들의 자금이 어떤 식으로 흘러들어갔는지가 밝혀질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금의 출처, 자금이 흘러들어간 곳. 이 부분이 저는 핵심이 될 것이라고 보고 이재명이 굉장히 당황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충분히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그 숨진 40대가 이재명이 잘 아는 측근 중에 측근, 이 지금 법인카드의 핵심 인물인 거죠. 사람이 자기 카드, 자기 명의, 자기 카드를 빌려준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겁니다. 그러니까 배소연이 자기 카드를 쓸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 카드를 쓴 겁니다. 법인카드 횡령을 하면서. 제가 이재명은 소시오패스 정상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자꾸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이재명이 해명을 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오늘 강원도를 방문해서 기자들이 뭐 많이 묻게 되니까 해명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무속 이야기까지 들고 나와서 역공을 펼치는데 검찰, 경찰은 건드리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검찰, 경찰을 건드리지 않을 수가 없죠. 정치인들이 흔히 자기가 빠져나갈 수 없을 때 이제 검찰, 경찰을 건드리는데 검찰, 경찰을 건드린다고 하는 것은 검찰, 경찰의 수사를 촉구하는 부분이 됩니다. 검찰, 조국 수사 때 한동훈 장관, 법무부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분명히 그 말을 했죠. 검찰은 힘 있는 사람을 수사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힘 있는 사람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기는커녕 검찰을 공격하고 나서면 검찰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검찰의 자존심이 걸리게 되는 겁니다. 검찰과 경찰을 이재명이 건드리고 나선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재명으로서는 실책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 관심도 없습니다. 지금 누가 나와 있는지도 잘 모를 정도인데 당권을 놓고 이재명과 박용진, 강훈식 이렇게 세 명이 컷오프를 통과를 했습니다. 박용진과 강훈식 지금 후보 단일화를 하자, 반 이재명으로 해서. 후보 단일화 추진 당연할 것이고 그런데 후보 단일화가 그렇게 급한 건 아닙니다. 박용진과 강훈식이 이재명에 대해서 검찰, 경찰 수사, 그 다음 이재명의 정신 상태에 대해서 집중적인 공격을 해줘야 합니다. 지금 민주당이 그래도 뭐 공당으로서의 모습을 되찾으려면 이재명의 이 정신 상태, 굉장히 위험한 이 정신 상태에 대해서 집중적인 공격을 해야 민주당이 뭐 개딸이니 하는 이런 이상한 그런 것에 의해서 휘둘리는 그런 부분을 바로잡을 수가 있다. 그런 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이재명을 꺾을 수도 없고 민주당이 제자리를 잡을 수도 없다. 박용진, 강훈식이 당선될 가능성도 없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두 사람이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검찰, 경찰 수사에 대해서는 왈부왈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8월 중순까지 이재명에 대해서 불법 카드를 비롯해서 많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 결과가 쏟아질 것입니다. 국민들은 지금 이제 무슨 검찰과 경찰이 수사한다라고 해서 그 정치인을 감싸주지도 않고 그냥 또 수사한다라고 해서 그 정치인을 폄하하지도 않습니다. 국민들은 수사 결과를 들여다보고 판단합니다. 지금 박용진과 강훈식은 이재명의 이런 정신 상태, 이런 얼토당토하는 이런 해명들,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해야 합니다. 각종 비리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에 맡겨두면 됩니다. 그러면 국민이 판단하고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판단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재명이 뭐 지금 민주당의 대표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고 잘못하면 이 이재명이 보이고 있는 형수 쌍욕부터 시작된 그런 것들이 국가로 확대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박용진, 강훈식 후보 단일화는 막판에 해도 됩니다. 지금은 이재명에 대해서 철저하게 정신적인 검증부터 할 때다라는 점 지적합니다. 송은지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